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2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 코드 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최근에 좀 주가가 급락을 좀 멈추고 주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구안이 순항 중이다. 자구안의 이행을 순항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유상증자가 진행되기 전에 조금 주가가 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두산인프라코도 매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채권단에 의한 자구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퓨어셀의 지분을 받으면서 재무의 정상화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관련 이슈로는 여러 가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의 자구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소한 발표가 좀 나와줬어요. 여기 보면은 좀 실망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두산중공업 주가가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에 따라서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널뛸 경우 유상증자 흥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달간 주식이 묶이는 주주 배정이나 유상증자 절차상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유상증자가 금액이 꽤 큽니다. 유상증자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자, 두산중공업 주주들은 당초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뿐만 아니라 보류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자, 여기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건설이 멈추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월성 1호기 감사 발표에 3, 4호기 건설이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재무 개선의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애매모호한 결과를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실망감이 동반이 됐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원 발표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쉬운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왔다라고도 좀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악재도 호재가 아니도 말 그대로 진짜 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긴 했지만 분봉을 봤을 때. 자, 그렇지만 지금 자구안을 순조롭게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트롤의 사업 부분들도 좀 순조롭게 분할에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산의 모트롤 사업부가 물적 분할돼서 모트롤로 분사를 합니다. 두산의 20일. 또 보면은 유압기기 제조 판매 사업 방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두산은 분할 목적으로 전문화된 사업 영역에서 사업 부분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 위험을 분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 기업을 분사를 해가지고 경영 위험을 분산을 한다라는 부분들,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분 매도에 두산이 발표한 두산그룹 자구안의 일환이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과 두산타워의 매각 등 지금 순조롭게 지금 매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재무에서도 모트롤 부분에서도 재무에서 이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영의 위험을 분산을 한다라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 자구안의 일환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발표에 실망감이 좀 나왔다고 하지만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구안이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으면서 악재보다는 호재성 이슈들이 좀 더 많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앞으로의 유상증자라든가 두산인프라코의 매각,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유상증자 가격이 좀 낮죠. 여기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 그만큼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우리 1조 3천억에서 1조 1천억으로 내려왔는데, 1조 1천억 원 가량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을지부터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돼요.
주가가 한 15,000원, 14,000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그 유상증자 가격이 19,600원 정도 됐다고 이제 수정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의 갭 차이가 나고 유지가 되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이 금액이라는 것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들,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유상증자가 이 큰 금액이 진행이 되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큰 금액이 이 시장에 좀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이제 한 달이라는 금액, 한 달이라는 시기가 조금 묶여 있겠지만은 일주당 가격이 희석이 될 수가 있겠죠. 유상증자의 그런 유상증자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추후에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주식수 자체를 좀 더 팔아버리는 그런 움직임도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권리락, 그 유상증자의 권리도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신주인수권 증서도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증권사에,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매각하는지 자세하게 증권사별로 좀 다릅니다. 증권사별로.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매각을 좀, 유상증자를 진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상증자 전에는 이제 권리량만 가지고 있고 파시는 차실현 매물 파시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유상증자를 진행을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을지 아니면은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 큰 물량이 좀 시장에 풀린다라는 그 우려감으로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사실 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다 모든 부분들을 제 예측대로 되는 것 같으면은 제가 혼자서 매매를 해서 수익 보고 나오겠죠. 굳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이 금액이 유상증자를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모르고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돈을 일단 모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여 안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몬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